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수님을 향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화 중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UCA 창립 세미나 사회를 맡게 된 서울 디지털재단 이사장 강요식입니다. 그리고 UCAI 또 사무총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개묘년 새해 1월에 뜻깊은 행사를 여러분과 함께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UCAI 또는 UCAI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요. UC는 영어로 UC 봐라 AI, UCAI 즉 AI를 주목하라 그런 뜻의 우리 포럼의 네이밍이어서 좀 브랜드로서는 상당히 그 가치가 있는 그런 네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브랜드는 자꾸 우리가 사용하고 애용하면은 그만큼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천만불 가치가 넘는 UCAI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 바로 오늘은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의 날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UC라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AI라고 화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UC UC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행사 시작에 앞서서 오늘 이 행사를 빛내주신 또한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UCAI 포럼의 공동의장을 맡아주시고 현대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더 모던 더 파더 오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위르겐 슈미트 후보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땡큐. 예. 그리고 다음은 UCA 공동 포럼 의장을 맡고 계신 하렉스 인포텍의 박경량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UCI 포럼의 운영위원장이시고 한국경영학회 회장으로 본 행사를 주관하시는 한상만 회장이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산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의 최형림 이사장이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UCA 포럼의 연구원장이시고 현재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센터의 소장이신 이경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빌 아나와티 미국의 변호사이시고 미 재무부 출신의 투자자문사의 아나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문정숙 디지털 소비연구원 원장이신 전 숙명연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전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김용우 대장님 모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맡으셨던 조병욱 전 대사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코스맥스 사장이신 설원희 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최유삼 원장이 모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체국 금융개발원의 유대선 원장님 모셨습니까? 오시는 중이십니까? 네, 오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최우석 회장님. 네, 어디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고글로닷컴의 이금용 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의 박순모 부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정규섭 대한컬링연맹의 상임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은행의 윤진수 부행장님 모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김재구 차기 한국경영학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좀 소개는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중간에 또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또 취재하기 위해서 많은 언론사 오셨는데요. 매일경제 TV, 전자신문,
IT조선, 지드네 코리아 언론사에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였지만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그리고 알루미 아랍에미리트의 개발 미래부 장관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행사에 중요한 또 경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분께 감사의 뜻으로 경품 추첨 행사가 있습니다. 경품 추첨은 패널 토론이 끝난 다음에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또 기도를 잘하시면 바로 여러분이 또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경품은 약 90만 원 상당의 최신 사양의 아이패드 세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끝까지 잘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그 포럼 연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길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 포럼의 연역을 통해서 어떻게 이 포럼이 되어 있나를 아마 알 수 있고 또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공유 플랫폼이란 다소 생소한 용어가 2021년부터 박경량 대표이사 그리고 이경전 교수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공유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설계하고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실용 모델화를 준비하는 AI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퍼스트 무버입니다. 이후 이런 내용이 주변 분들과 공감하기 시작했고 두 분의 언론 기고가 나왔고 또 여기에 계신 한상만 교수님 그리고 저도 역시 언론의 AI 공유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에 서울 디지털재단 주관으로 사용자 중심 AI 공유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9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글로벌 AI 서밋이 개최되었는데 제가 키노트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자 중심 AI 쉐어링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 행사에서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위리겐 슈미트 후보님께서도 키노트 연설을 하셨고 그때 우리 박경량 대표도 인사드렸고 그런 인연으로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박경량 대표, 이경정 교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초개인화 AI 서비스를 위한 UCAI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스마트 도시 엑스포 월드 컨그레스에서도 사용자 중심 AI 공유에 대한 소개를 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11월 28일에는 서울시에서 개최된 서울 빅데이터 포럼 국제 행사에서 이경정 교수가 사용자 중심 AI 키노트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12월 미국에서 세계 경제 포럼,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컨설리언트 등의 AI 전문가 및 미래 경제학자들과 사용자 중심 AI 공유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지난 8월 UCAI 주비 모임, 또 10월 발긴 모임을 거쳐서 오늘 창립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포럼의 인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오늘 UCAI 포럼의 주관기관인 한국경영학회의 회장을 맡고 계신 한상만 교수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한 회장님께서는 한국소비자학회, 한국마케팅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포럼 UCAI 포럼의 창립 기념 세미나를 우리가 열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테크 대기업들이 일반 대중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테크 대기업의 소유물,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오늘 이 창립기념 세미나를 통해서 사용자 중심의 AI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모든 기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창립기념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크 대기업의 손에서 이제 일반 대중으로 모든 사람에게 AI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오늘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기 위해서 와주신 위르겐 슈미트 후버 교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위르겐 슈미트 후버 교수님이 주창하시는 AI for all, 모두를 위한 AI라는 정신과 하렉스 인포텍의 박경양 회장님이 주창하시는 사용자 중심의 AI, 이 두 개가 서로 힘을 합쳐서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해나가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경영학회도 지금 차기 우리 김재구 회장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 포럼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창립기념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의 퍼블릭 섹터, 정부들이 모이는 허브가 되고 또 이 포럼을 통해서 이 AI를 연구하는, 특히 사용자 중심의 AI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과 대학들이 모이는 허브가 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참여기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창립하는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포럼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잘 산다는 우리 개회자문을 잘 열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자리를 하지 못하셨지만 UCAI 창립 세미나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내외기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포럼 창립 세미나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큰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제가 역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기 이전에 와 있습니다. 위르겐 슈미트 후버 박사님은 소위 현대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분인데요. 그리고 또 오늘 포럼의 공동의장을 맡아주셨는데요. 개인화된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모두가 모바일 폰을 휴대하는 것처럼 AI도 개인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그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AI가 더 이상 빅테크 기업들의 전유물이나 전유되는 그런 기술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애플 원 컴퓨터를 이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스티브 잡스 차고에서 40여 년 전에 처음 만들어서 판매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퍼스널 컴퓨터 내지 이 PC의 시대가 오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합리적인 가격대에 PC 한 대씩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오늘 열린 창립 세미나가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그의 동료들이 작고 소박한 차고에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창립 세미나가 개최되는 장소는 대한민국 정경련 회관 타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오늘 포럼의 창립 세미나가 AI를 통한 더 나은 세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기원을 열어가라는 또 애에 대한 좋은 덕담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멀리 중동에서 귀한 손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개발미래부 장관이신 오우드 알루미 장관이십니다. 알루미 장관님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하셔서 정부 관료 및 서울시 및 부산시 주요 인사를 만났습니다. 특별히 박경량 하렉스 인포텍 대표이사와도 교분이 두터우십니다. 다음 달 아랍에미레이트 알루미 장관 초청으로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월드 거버먼트 서밋에
박경량 대표와 이경정 교수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알루미 장관의 또 축하 영상을 또 박수로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UAE에서 인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포럼 창립 세미나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주제는 UAE를 비롯해서 전 세계 정부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공지능은 오늘날 공공부문 현대화의 중심에 있고 또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우리 모든 일상적인 활동에서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제시하는 도전 과제들도 있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통제의 부족입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이 바로 해결책이고 또 미래라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부는 AI 역량을 키워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은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UAE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함께 협력해서 이 사용자 중심 AI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정부가 맡은 일을 보다 잘할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가는 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플랫폼으로 삼아서 주요 인사이트를 얻고 미래의 정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했지만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마 세계 최초로 AI 특임 장관을 또 신설했고 또 인공지능 대학도 두고 있습니다. 또 방금 바로 현직 장관입니다. 현직 장관이 유저 센트릭 AI라는 말을 이제 많이 단어를 이제 되뇌고 계시고 잘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또 네옴시티도 AI로 가득 찬 뭐 그런 시티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현재 유저 센트릭 AI가 중동에 또 진출하는 그런 큰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번 그 포럼의 비전 선언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경량 대표님 비롯해서 우리 여기 있는 참여기관 대표님께서는 단상 중앙으로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상무 교수님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동의장님 나오셔야죠. 예. 예. 하나 둘. 다 이쪽으로 오시죠. 단상 위로. 예. 아니 뭐 여기까지 오세요. 교수님. 자, please come here. 오케이. 대표님 이쪽으로 오시고. 대표님. 예. 오케이. It's yours. 대표님 이쪽. 네. Like this way. 오케이, 다 준비됐. 좀 밝은 표정으로 있겠습니다.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포럼 비전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은 초개인화 인공지능 서비스로 모든 사용자의 사업자가 가치를 증대하고 전 세계 지역에 구분이 없는 균형 발전으로 모두가 경제 성장을 이루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인류 최상의 사회적 비전입니다.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이 바꿀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실천 과제를 선언합니다. 하나, 사용자의 역량과 행복을 증진하는 유카이를 선도하겠습니다. 하나, 사업자의 이익 창출과 성장에 기여하는 유카이를 구축하겠습니다. 하나, 글로벌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유카이를 지향하겠습니다. 하나,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겠습니다. 2023년 1월 31일 유카이 포럼 일동.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땡큐. 오케이.
네, 정말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잘 경청하셨습니까? 네, 뭐 조는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고 저 역시 정말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아마 이제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윌리겐 슈미트 후보가 왜 현대 인공지능의 아버지인가라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옆에 윌리겐 오케이 you listen to me? 오케이. 나는 우리 저 윌리겐 슈미트 후보 교수님이 왜 인공지능 아버지인가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사실 하나가 1997년도에 또 우리 아리겐 슈미트 후보가 이제 결혼을 하셨다는 것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 1997년도에 바로 LSTM 그 논문을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LSTM이 2015년도에 또 이런 우리 스마트폰에 다 이렇게 적용이 돼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구글의 뭐 음성 번역이라든지 페이스북의 또 번역 이런 데 모두 다 인용된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고 특히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챗 GPT가 핫하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1991년도에 이미 우리 슈미트 후보 또 교수님은 이 부분 트랜스포머 뭐 프롬프트라는 그런 모델로 트랜스포머를 미리 연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지구의 138억 년을 넘어선 550억 살의 그 미래까지 또 보시고 또 AI가 새로운 은하 그 생태계로 뻗어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저희들의 많은 그 시사점을 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공지능 그 아버지 윌리겐 슈미트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감사의 표시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예. We listened to 네, 슈미트 후보 교수님의 기조 연설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소 연설 시간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에 대한 기조 연설을 해주실 박경량 하렉스인포트 대표이사이자 유카이 포럼의 공동의장님을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경량 의장님께서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미국 엘라바마대에서 AI 마케팅 리서치 MBA를 취득한 인공지능 1세대로 또 2016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 세미나에서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에 의한 4세대 산업혁명 주제 발표를 하는 등 사용자 개인 모두가 AI를 소유하는 미래 AI에 대한 깊은 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박경량 의장님은 인공지능 최고 석학인 이경전 교수와 의기투합하여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에 대한 그 파운더로서 AI 기술을 넘어서 모두가 사용자 중심의 AI를 공유하고 연결하여 상생 발전하는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박경량 의장님은 아프리카, 중동, 미국 등을 마치 국내 도시에 출장을 가듯이 UCAI의 보급을 위한 전 세계를 강철 같은 체력으로 뛰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경영학회에서 경영혁신 대상 그리고 제47회 발명의 날 철탑훈장을 받으셨고 하이테크 어워드 모바일 부분에서도 수상하신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UCAI 포럼의 핵심 역할을 하고 계시는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의 새로운 뉴 파더인 박경량 의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경량입니다.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포럼의 공동의장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입니다.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용자 중심으로 통합된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특히 빅테크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에 의한 독점과 격차의 심화 문제를 해소하고 자동차, 컴퓨터, 미디어가 큰 기업과 조직의 소유에서 개인의 소유로 발전해온 것처럼 인공지능의 소유, 개발 및 활용을 모든 이해관계자, 즉 사용자에게 주고자 하는 거대한 사회적 비전이자 실천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 다시 말해 사용자가 데이터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는 인공지능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무리하게 수집 통합하지도 않고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연합학습, 페더레이트 러닝 기법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자신의 목적을 설정하면 사용자의 상태를 수시로 측정하여 사용자의 상태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적절한 행동을 추천하는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사용자 중심으로 통합하여 공유하는 플랫폼이 각 분야에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생활은 더욱 윤택해지고 사업자는 더 많은 사업의 기회를 갖고 사업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UCAI, 유카이,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은 우리 인류가 모두 함께 잘 사는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사람이 각자의 이익에 충실하여 경제활동을 하면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에 따라 소비자는 최적의 가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누리고 생산자는 최적의 가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누리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유지하는 힘이 시장에서의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보이지 않는 손은 모든 시장 참가자가 열심히 일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결정권이 소수가 아닌 시장 참가자 전원에 의해 정해지는 시장이라는 가정하에 가격은 누가 결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가격, 장소에 대한 정보가 시장 참여자 간에 제한 없이 흐름으로써 완전 경쟁 시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수요자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사용자가 가격, 장소 등의 시장 정보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접근이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을 개인이 알아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색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시간, 장소, 환경,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것과 요구가 다른데 이것을 누군가가 알아서 해준다면 개인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개인이 누리는 효용 가치와 혜택이 놀라울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초개인화 인공지능 서비스인데, 이러한 초개인화 AI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UCAI,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입니다.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은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은 독과점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해법은 독과점 금지법, 엔타이트러스트, 오프라인 독과점 금지, 주말 영업시간 통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이 주요 정책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시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으며 또 다른 진입장벽을 만들어 오히려 독과점을 강화하고 혁신을 저해하게 됩니다. 행정은 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안은 자유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혁신과 경쟁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창업청년,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이 플랫폼을 공유하여 대기업처럼 자신의 브랜드와 전략으로 플랫폼 사업을 하여 고객 접종과 매출을 늘리고 글로벌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 혁신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UCAI, 유카이,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의 역할이 있습니다. 유카이,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을 모든 사업자와 공유하여 사업자들이 자신의 브랜드와 전략에 따라 초계이나 AI 서비스로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 접종과 매출을 증대하여 사업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인 독과점 문제를 행정이 아닌 시장의 자유와 혁신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모든 사업자가 큰 자금이 없어도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기반으로 사업 성공을 이루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승자 독식이 아닌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공동 번영의 상생 경제의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을 글로벌로 확장하게 되면 전 세계의 모든 사용자와 사업자가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글로벌 네트워크에 상호 교차 연결되어 전 세계에 어디에 있건 초계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용자와 사업자가 이익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의 지역의 구분이 없는 균형 발전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도 해소하고 전 세계가 함께 경제 성장을 이루고 행복을 증진하는 새로운 세상이 구현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이것이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경제입니다.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생태계를 전 세계에 조기에 확산시키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글로벌 스케일 성장 펀드가 필요합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의 투자 전문가 그룹이 유카이, UCAI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카이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성장 펀드는 AI 기술을 선도하는 다양한 AI 기술회사 그리고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초계나 AI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시키고 글로벌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도전적이고 성장성이 높은 회사에 투자하고 사업 성공을 도와서 전 세계의 성장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유카이, UCAI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은 우리 인류를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으로 안내할 것이며 모든 사람의 행복과 이익, 복리를 증진시킬 것임을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량 또 의장님께서는 그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 또 학도로서 그 아담 스미스의 이제 보이지 않는 손, 그 자유시장 그 경제 원리를 또 적용해서 AI에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길 바라면서 특히 이제 그 초개인화 서비스는 이제 유카이 유저 센트릭 AI 인텔리전스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 또
모두 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잘 살자는 그런 취지가 많은 그 공감을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박경량 의장님은 1980년대에 그 인공지능 1세대 또 미국에서 그런 공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깊이가 또 있고, 특히 또 유리겐 또 슈미트 후보 그 박사님의 AI for All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 원래 지금 이 시간이 이제 막 그 블랙 타임 이제 시간은 재미 시간이 되는데, 그 전에 아까 지금 사진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그 두 분의 공동 의장님을 모시고 그 기념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 휴식 시간 갖고 정확하게 3시 40분에 제 2부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휴식하고 3시 40분에 시작하고 앞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그 창립 세미나답게 그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두 분 정말 공동 의장님 정말 파워풀한 그 두 분께서 행사 그 서막을 열어주셔서 행사가 뜨겁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후반에 행사는 이제 사례 발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사례 발표는 그 후안 자라테 대표님께서 하시는데요. 후안 자라테 대표님은 이번에 주제가 AI 공유 방식으로 국가 간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최신 동향이라는 주제로 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후안 자라테 대표님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및 재무부 테러 방지 금융 차관보를 역임하셨으며 컨설리언트 창업자이십니다. 이 내용은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It's a privilege to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후안 자라테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에 직접 함께할 수는 없어서요. 이 좋은 컨퍼런스에 함께할 수 없어서 정말 안타깝지만 박 대표님 그리고 하렉스 UB페이 플랫폼 팀에게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만간 서울에 가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맥라티 어소시에이트의 파트너들, 특히 톰 허버드 전 대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에는 K2 인테그리티로서 그리고 이제는 저희 컨실리언트로서 하렉스 인포텍 그리고 맥라티 어소시에이트와 저희가 이제 벌써 몇 년 동안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여주시는 여러 노고와 또 저에게 보여주시는 신뢰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열정을 가진 분야 연합 머신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대표님과 하렉스에서는 AI 공유라고 부르는 것인데 제가 오랫동안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임해왔던 부분이고 저는 이 기술을 언제나 옹호하고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이 저희 K2 인테그리티와 컨실리언트에서 하는 업무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금융 범죄 예방과 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금융 건전성을 위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제가 백악관을 떠났는데요. 그때 당시에 국가안보 테러 방지 부보좌관으로서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 산하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단지 미국의 금융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금융 범죄의 리스크를 보다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통제, 발견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찾고 싶었습니다. 제가 미 재무부 차관보를 역임하던 당시에 기존의 시스템은 적합하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금융관리, 자금 세탁 방지, 사기, 또 제재 회피 등을 관리하는 기존의 시스템이 불완전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적합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시스템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 시스템이 설계된 방식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70년대, 80년대 당시에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은 소위 follow the money, 즉 돈을 쫓아가는 형태의 시스템으로서 이때의 시스템은 수사관과 검찰이 검은 돈을 찾고 쫓아가서 이러한 자금 세탁이나 금융 범죄에 연루된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9.11 이전의 기존 시스템은 사후 반응형이었고 또한
정부가 공유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뿐만이 아니라 여러 단절된 여러 체계들에 의존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이후 새로워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시스템에게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애초에 금융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이 금융 시스템의 문지기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자금, 테러 자금, 확산 금융, 부정 부패, 금융 범죄로 인한 수익금 등이 애초에 금융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즉, 은행과 그 외의 규제 대상 기관들에게 훨씬 더 선제적으로, 훨씬 더 예방적으로 금융 범죄의 위험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2009년 미 정부를 떠났을 때 당시 시스템이 여전히 아날로그식이고 또 여전히 70년대, 80년대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후 반응형이고 금융 범죄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없었으며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데이터를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발견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연합 머신러닝 또는 저희 하렉스에서는 AI 공유라고 부르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금융 범죄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컨실리언트라는 회사를 공동 창립하게 됩니다. 컨실리언트는 세계 최초로 연합 머신러닝을 금융 범죄 예방에 적용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미션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 범죄 예방의 모습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불법 금융 관리 시스템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기존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중 97%, 98%는 불법 금융 행위가 발생하는 지급 경로, 은행 내 생태계 등을 모니터링하고자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 중에 97%, 98%가 위양성입니다. 즉 대부분의 기관은 대부분의 시간을 중요하지도 않고 또 실제하지도 않는 문제를 쫓는 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불법 자금이 계속해서 매년 국제 금융 시스템에 들어오고 그 안에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해봤자 이미 존재하는 검은 돈이나 또 그 거래자들을 다양한 지급 경로, 기관 그리고 사법 관할권에 걸쳐 쫓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은행, 지급결제 서비스 업체, 심지어는 암호화폐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 등 규제 대상 기관에 대한 새로운 기대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규제 관련 노력과 요구사항만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객을 더 깊게 알아야 하고 거래 상대방 위험을 이해해야 하고 궁극적 실소유자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 하고 또 자산과 자금의 원천 그리고 이동 경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객과 클라이언트를 이해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클라이언트 군과 보유 상품들과 또 내 사법 관할권의 노출에 따른 거래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대치들이 계속 부풀어 오름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늘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범죄 행위에 있어 더 높은 이해도와 더 큰 투명성이 요구되면서 규제의 기대치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때보다 더 복잡해진 데이터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패러다임은 잘 아시다시피 전사적 위험 관리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집단적이고 공통된 시야가 확보돼야 하고 공통의 데이터 레이크든 데이터 소스든 클라이언트 정보를 담은 황금의 소스가 있어야 하고 이를 중심으로 분석 및 리스크 관리 툴과 컨트롤을 구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Of course, 문제는 그런데 데이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사이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이동하기에 양도 많고 용량도 큽니다.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와 또 보안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전 세계 여러 사법 관할권에서 더 민감해지고 있어서 자국 시민의 데이터를 국경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고 데이터 현지화, 입법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제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보면 더 탈중개화, 탈중앙화, 연합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또 암호화폐, 암호화 결제의 등장으로 인해서 탈중앙화된 금융환경, DeFi가 조성이 되면서 지급 결제가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또 어떻게 종료되는지 파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합 머신러닝 또는 AI 공유가 획기적이면서 또 우아하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법으로 다가옵니다. 연합 머신러닝 또는 AI 공유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애널리틱스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인사이트만 추출해내는 것이고 실제 데이터나 개인 식별 정보를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또 연합 머신러닝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도 올라가게 되고요. 또 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리스크 요소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또 잠재 위험 및 의심스러운 행동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발견이 용이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기존 규칙으로 찾아내기 전에 인간 조사관이 감지하기 전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이렇게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제가 백악관에서 공직을 떠나면서 결국엔 이 기술을 접하게 됐는데요. 여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컨실리언트 공동 창립자 게리 시프만도 있었는데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연합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인텔도 이 기술을 컴피덴셜 컴퓨팅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용도를 확보하고 또 이 연합 머신러닝 모델 및 생태계를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렉스 유비페이 플랫폼도 창의적으로 어떻게 AI 공유를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 중입니다. 고객의 니즈와 수요를 충족하려 하고 있고 고객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컨실리언트가 하렉스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하렉스 에코시스템, 하렉스 유비페이 에코시스템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다른 에코시스템, 한국과 또 다른 나라 간의 그리고 또 기업과 기업 간의 중요한 역할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리스크의 발견 또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신규 리스크의 발견입니다. 협력의 기회, 리스크 공유, 인사이트 공유, 비용 공유, 그리고 또 정보 공유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한 장소에 모두 모은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질의하고 인사이트를 얻되 모든 걸 데이터 원 위치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개념의 정보 공유입니다. 기업 내에서건 기업 간에서건 정부와 민간기관 사이에서건 훨씬 더 역동적인 형태의 인사이트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알고리즘만 가져오면 머신러닝이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데이터 이동이라는 고전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어려워졌고 민감한 부분이고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전직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민간 부문 종사자 컨실리언트 파트너 공동 창립자로서 너무나 기대가 큰데요. 이 연합 머신러닝 기술 그리고 컨실리언트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5가지 근본적인 정책상 규제 그리고 시장 수요를 한꺼번에 해결해 준다라고 봅니다. 첫째,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결해 줍니다. 위 양성 비율이 줄어들고 더 중대한 금융 범죄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둘째,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리스크가 어디에 상주하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발생한 후에 수년이 지난 뒤에야 후속 조치를 취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고객들은 자신의 데이터 오남용이나 이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불편한 방식으로 자신의 데이터가 분석 대상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데이터를 추출하지 않고도 데이터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넷째, 데이터 현지화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각 국가 및 관할 지역에서 자국 시민의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연합 모델, 또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해서 한 국가 안에 묶여있는 데이터 또는 규제로 제한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대신 연합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서 여러 관할권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컴플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결제, 디지털 자산 부문의 컴플라이언스입니다. 탈중개화되고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서 그리고 또 유비페이 플랫폼과 같은 지불 결제 시스템이 성장하고 또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등장을 하고 또 현재 크립토 윈터를 이겨내서 강력한 업체들이 적자 생존을 하게 되면 신기술과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탈중앙화된 금융세계에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될 텐데요. 연합 머신러닝은 여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AI 공유도 이 분야에 유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창립 세미나가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초청해 주신 박경양 하렉스 인포텍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컨실리언트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 노력, 자금을 이 분야에 투입했습니다. 전 세계 유수 기관들과 손을 잡을 것이고 그 출발점이 바로 한국입니다. 하렉스 유비페이 플랫폼과 또 관련 당국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더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이며 안전한 금융 시스템이라는 비전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우아하게 해결해주는 신기술을 활용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유익한 세미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안 자르타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그 연합 그 머신러닝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금융 그 범죄를 예방하려는 그런 많은 그 노력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제 금융 리스크를 줄이는 또 방안으로 우리 유비페이 에코시스템 또 유비페이 또 우리 유저 센트릭 AI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도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렵고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인사이트 공유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그 발표로 이경전 그 교수님의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기술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 생태계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발표 전에 이경전 교수님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전 교수님은 미국 인공지능학회 AAI에서 세 차례 95년, 97년, 2020년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수상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석학입니다. 슈미트 후보 교수님이 현대 인공지능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경전 교수님은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괜찮겠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이경전 교수님은 그 이제 카이스트 경영학과 학부를 아마 카이스트 최초로 3년에 그 수석 졸업하셨고 석사는 수석 입학도 하셨고 또 동대학원의 그 산업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또 불타는 또 학구열로 또 서울대 행정학 석사 또 박사 과정을 모두 수료하셨고 또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와 더 로보틱 인스티튜트에서 초빙 과학자로 연구하였고 수많은 학회와 또 민간 부분에서 그 회장과 자문역을 맡아왔습니다. 박경량 의장님과 케미가 잘 맞아서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노심초사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경전 교수님은 작년 11월 전 세계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챗 GPT 방법론과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개인의 영수증을 자연어 데이터 처리에 적용하였습니다. 고객의 최근 구매 데이터를 사업자 간에 노출하거나 공유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분석해서 초개인화로 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머스 엔진을 개발한 것입니다. 현재 울산 배달의 소상공인 AI 추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프랜차이즈 등으로 확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정 교수님은 현재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또 포럼의 연구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이경정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효식 이사장님께서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민망한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 후한자라테 대표의 발표에서도 아마 좀 더 구체화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UC-AI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돕는 그런 시간으로 할까 합니다. UCI 연구소에 그동안 지금 연구하고 계신 분들 성함을 같이 했고요. 연구는 한 2020년 8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2년 반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연구 내용입니다. 이제 사용자 중심, 유저 센트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유저 센트릭 디자인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아마 프로덕트 중심의 디자인이라든가 비즈니스 중심의 디자인의 어떠한 반발하면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디자인 쪽에서도 이런 유저 센트릭 디자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유저 센트릭 페이먼트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는 유저 센트릭 AI라는 것도 사실 유저 센트릭 페이먼트에서 좀 나온 것이기도 한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2006년에 이런 논문을 한 2편을 썼는데요. 그때 얘기된 것이 뭐냐면 어떤 결제할 때 있어서 보통 우리가 지금도 어떤 상점에 가서 신용카드를 제시하죠. 그러면 내 결제 정보, 내 금융 정보가 상인한테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을 낼 사람은 나기 때문에 상인이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저한테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이 거꾸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6년에 썼던 논문이 우리가 만약 이제 모바일 폰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 그래서 2006년 당시에는 아직 아이폰이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폰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는 강력한 컴퓨터를 가지게 되고 강력하게 빠른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하게 될 것이므로 상인이 나에게 금융 정보를 줘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취지의 논문을 썼는데, 우연히 이것이 지금 박경현 사장님이 하시던 그 하렉스인포텍의 유비페이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고, 하렉스인포텍에서는 그러한 유비페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연히 이제 인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이런 논문을 썼는데 이제 한국의 한 회사에서는 이걸 똑같이 또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내 정보가 사업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자의 정보가 나한테 오는 그러한 유저 센트릭 일종의 사용자 중심주의가 그때부터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AI가 뭔가 많은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휴먼 센터드 AI라든가 휴먼 컴패티블 AI라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이나 UC 버클리에도 이러한 센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인간 중심이다 말은 너무 좀 모호하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저 센트릭이란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사용자라는 것은 꼭 개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도 사용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컨텍스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MSM이라고 표현했는데 마이크로 스몰 앤 미디엄 엔터프라이즈, 그래서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도 사실 빅테크 플랫폼한테 어떤 플랫폼에 참여할 때는 사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현재 빅테크 플랫폼들은 그 소상공인들한테 고객의 접점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과 고객의 데이터가 다 빅테크 플랫폼으로 집중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러한 데이터와 커스터머 컨택을 가지고 빅테크 플랫폼은 AI를 강력하게 계속 개발하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 디바이드라든가 AI 갭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의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UCIA는 어떤 것으로 구성될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저의 데이터를 최소화해서 AI를 개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빅테크의 어떤 AI는 상당히 그 탐욕적이죠. 유저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유저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를 다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극복해야 된다. 심지어는 제로 유저 인포메이션 아예 하나도 갖지 않고도 AI를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아주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저의 데이터나 어떤 조직의 데이터를 센트럴라이제이션하고 나서 AI를 개발하는 것은 실제로 많은 문제를 갖습니다. 좀 전에 후안 자라테 대표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은행이나 국가들이 자기 데이터가 어떤 자기 나라나 자기 기관을 떠나는 것을 가능하지도 않고 그건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고객도 원하지 않고 비즈니스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AI를 개발할 때 그것이 데이터를 다 합쳐놓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오히려 AI를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을 저희 포럼에서는 이제 AI 쉐어링, AI 공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추구해야 될 것인데요. 그 AI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목표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플랫폼의 알고리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를 보면 지난 겨울에 우리가 택시를 잡을 때 굉장히 택시가 안 잡혀서 굉장히 고통받은 분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그냥 호텔에서 자고 잤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처에 택시가 있어도 택시가 나를 잡아주지 않는 거죠. 택시 기사를 위한 프로바이더 센트릭한 알고리즘이 있어서 드라이버의 프로핏을 맥시마이즈하는 형태로 카카오 택시 알고리즘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하죠. 가장 가까운 고객과 가장 가까운 드라이버가 자동적으로 매칭되기 때문에 어떤 커스터머의 웨이팅 타임을 줄이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유저 센트릭 AI라면 그 알고리즘 자체가 고객 지향 지역이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만약 카카오 택시는 그런 알고리즘 쓰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할 것이냐? 그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더 좋은 알고리즘의 대안에 의해서 극복되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UCA의 하나의 그 요소인 AI 쉐어링 쪽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AI 쉐어링 플랫폼이 있다면 그 AI 쉐어링 플랫폼은 AI를 관련 주체에게 쉐어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 또는 인터미디어리로서 행동하게 됩니다.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비슷한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Let's stop talking about data shar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현재 많은 사람들은 데이터를 공유하자라고 말로 얘기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경제포럼도 이제 어떤 헬스 AI 플랫폼을 만들 때 데이터 쉐어링 하자는 말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데이터 컬래버레이션 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 AI 쉐어링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처음 이런 개념을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3개의 병원이 있죠. 병원에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는 고객도 어딘가 나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장도 원하지 않죠. 하지만 좋은 AI를 개발하려면 그 세 병원의 데이터를 다 활용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데이터 한 군데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AI 모델을 만들어서 3개의 병원에 보내주고 각 병원이 자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학습시킨 다음에 그 AI 모델을 다시 합쳐서 하나의 AI 모델을 만듭니다. 그런 것이 오늘 많이 논의됐던 페더레이트 러닝이라는 개념이고 수학적으로는 그 AI 모델 3개의 가중평균,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각 병원은 언제든지 이 네트워크를 떠날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런 형태로 어떤 아까 오늘 박경영 사장님이 얘기한 어떤 시장 경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시장 경제는 정말 200년 전의 개념이라면 지금은 이제 AI가 들어간 상태에서 각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투한자레테가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사실 있습니다. 아래쪽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한 20개의 국가들이 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것이 2년 전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현실화됐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돈 세탁 방지를 위해서 각 나라나 각 은행들은 그 돈 세탁 방지라는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걸 위해서 자기의 데이터를 공유할 생각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금융기관에 많이 오셨는데 보험사나 은행 이런 데서 오셨는데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2020년 8월 18일에 있었던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 이어서 2022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관련된 기사를 내는데 그 MOU, 그 어그리먼트가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미국과 영국이 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이런 AI 공유 방식을 채용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이제 오픈했어요. 이걸 챌린지로. 그랬더니 미국과 영국의 많은 기업들이 어플라이를 해서 그 중에는 딥마인드도 거기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도 어플라이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오늘 이제 콘실리언트 투한자레테 대표가 창업한 콘실리언트도 그런 데 지금 인벌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쉐어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새로운 종류의 협업의 방식이다. 그동안은 데이터를 공유해야지만 어떤 협력이 가능했는데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그다음에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도 협력하는 방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두 기관이 협력하는 것이 처음부터 아예 AI 쉐어링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쉐어링을 먼저 했을 때 베네핏이 일어나면 그때는 트러스트가 생기죠. 그리고 나면 서비스도 쉐어링할 수도 있고 맨 나중에는 정말 신뢰하게 되면 그때 데이터 쉐어링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 처음 만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열어봐 그러진 않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벼운 얘기를 해서 AI 쉐어링, 인텔리전트 쉐어링만 하죠. 하지만 정말 친해질 때는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보여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스마트폰을 영영 안 보여주는 게 더 좋죠. 서로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식의 콜라보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쉐어링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의 노출은 줄이게 되고 프라이버시는 지킬 수 있게 되고 그다음 퍼포먼스가 보통 몇 프로 올라가냐면요 30% 정도 이상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쉐어링을 안 할 때보다 할 때가 30% 올라갑니다. 물론 데이터 쉐어링 할 때보다 약간 낮아요. 하지만 그 차이는 거의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비즈니스 디시전을 낼 수 있고 효율성을 낼 수 있고 비용이 또 적습니다. 아까 후한자레트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서로 공유한다? 이거는 일단 통신의 문제도 크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량의 문제도 있습니다. 오히려 AI 모델은 훨씬 데이터에 비하면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프로젝트도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고 인사이트도 빨리 얻을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러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AI 쉐어링이라는 것은 그동안에는 불가능했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네이처와 같은 그런 탑 저널에서 이런 페더레이트 러닝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20개의 병원이 협력한 사례인데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그린 라인이 쫙 있죠. 이거 뭐냐면 글로벌 모델입니다. AI 쉐어링된 모델인데요. 20개 병원이 각각의 자기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했을 때보다 늘 무조건 이겼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사실은 제일 큰 병원인데요. 큰 병원도 어느 정도 약간의 혜택을 얻었고 왼쪽에 보면 굉장히 자잘한 병원들이 있는데 자잘한 병원들은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큰 병원은 이제 여기에서 내가 빠질 거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자잘한 병원들은 확실히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12월 역시 한 달밖에 안 된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국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페이퍼인데요. 역시 네이처에 실린 내용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쉐어링을 통해서 30%의 퍼포먼스 임프루먼트가 일어났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쉐어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지금 또는 실증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어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거버먼트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금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보면요, 시장님을 만나보면 각 구들이 공유를 해주느냐? 안 해줍니다. 중앙부처의 공무원을 만나보면 각 부처나 각 지방에 있는 그러한 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하느냐? 잘 안 해줍니다. 정부 기관에서도 국가기관에서도 지자체들 간에도 데이터 공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제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관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을 다 누구한테 준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인격은 이미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관들에게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윽박지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AI 쉐어링 방식으로 어떤 사회의 어떠한 결속을 더 일으킬 수 있고 인터 프로빈스 또는 인터 시티 컬래버레이션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AI 쉐어링 관련된 내용은요. 지금 그 컨실리언트의 미국, 영국 그런 돈 세탁 관련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알루미 장관이 얘기했던 UAE에서 특히 이제 People of Determination, UAE라는 나라가 너무 좋더라고요. 장애인이란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이란 표현보다는 People of Determination.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원스톱 거버먼트, 원스톱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UC-AI를 이용해서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어떤 부산도 AI 도시 부산, 내년에 좀 올해죠. 엑스포 2030에 이제 부산이 선정돼야 되는데요. 온 국민의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그걸 위해서 2030년까지 어떻게 AI 도시로 갈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시민 중심의 AI를 만들어서 부산 시민들을께 봉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가장 구체적인 예로서는 이제 울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울산 배달, 울산의 어떤 소상공인들을 위한 음식 주문 및 배달 시스템에 적용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지금 한국 오늘 박 사무총장님도 오셨지만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라든가 또는 군인공제회 같은 이런 멤버십을 가진 회사들이 이 멤버십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멤버십의 어떠한 그 파워를 높이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UC-AI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했던 걸 보면 이제 트랜스폼 렉이라는 추천 시스템인데요. 지금 챗 GPT가 뭐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챗 GPT의 방법론이 사실 트랜스포머죠.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도 운 좋게 2020년 8월에 시작했는데 챗 GPT의 근간이 GPT-3잖아요. GPT-3가 발표된 게 2020년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시작할 때 GPT-3의 방법론 그대로 이것을 트랜스포머를 그대로 저희 시스템에 적용했는데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레코멘데이션 알고리즘이고 GPT-3나 챗GPT는 일반 다큐먼트에 적용하는 거라면 저희는 영수증에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수증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기 다 자연어로 써 있죠. 어디서 어느 상점에서 어떤 물건을 샀다, 뭘 3개 샀다, 2개 샀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다. 결국 그것은 모든 커머스 트랜잭의 아주 코어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어느 누구도 공유하려고 하지 않죠. 결국은 그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개인의 지갑에 그대로 두고 또는 소상공인의 시스템에 그대로 두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소비자가 어떤 상점에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잘 예측해낼 수만 있다면 이것을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AI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장 추천 알고리즘이 결국은 타겟 마케팅 알고리즘이 되고, 또 재밌는 것은 자연어 처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엉뚱한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날 로제 스파게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로제 스파게티는 저희가 그 상점에는 없었던 것이었는데 상점 주인이 일종의 AI는 실수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제품을 브레인스토밍한 그런 결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슈미트 후보 교수가 말씀하신 그런 AI가 어떠한 창발성, 크리에이티비티를 일으키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의 엔진을 가지고 디맨드 포캐스팅이라든가 프로덕트 번들링, 크로스셀링, 또 이벤트 프로모션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울산 페달이라는 울산 시민들이 혹시 이 강연을 들으신다면 울산 페달을 사용하시면 첫 페이지부터 이런 AI가 이제 음식을 추천하는데요. 여러분들 뉴스 앱에 가시면 네이버나 다음 앱에 가시면 사실 어떻습니까? 거기서 추천한 뉴스를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을 때나 어딜 갈 때나 적절한 나한테 받는 AI 추천 시스템이 나의 어떤 삶을 많이 도와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빅테크 플랫폼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지난 코로나 기간에 사실 빅테크 플랫폼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주문할 수 없었겠죠. 쿠팡 없었고 배달의 민족 없었으면 음식 잘 사 먹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빅테크가 분명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은 빅테크한테 데이터를 뺏기고 고객 접점을 뺏겨서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고객 접점을 쉐어링해주고 서비스를 쉐어링해주고 심지어는 데이터 쉐어링까지 해주는 그러한 플랫폼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거를 시연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파워포인트 형태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런 영수증들이 있고 그걸 학습 엔진이 있어서 어떤 레코멘데이션 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레코멘드 리스트가 나오고 거기서 고객이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번들링 레코멘데이션이 또 나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고객의 어떤 멤버십에 따라서 디스카운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또 다른 상점과의 크로스셀링 레코멘데이션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오늘날 지금 큰 반향을 일으킨 챗GPT라는 것은 입력 데이터가 문서 데이터죠. 문서가 들어와서 문서가 나가는 형태.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어가 들어가서 언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현재 그 언어를 영수증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데이터가 저희 엔진에 들어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의 next purchase를 예측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챗GPT가 굉장히 큰 성능을 발휘하는 걸 보고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 트랜스포머라는 방법론이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활용하는 다른 엔진들도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슈미트 휴버 교수께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박수를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GCI 엔진은 이런 고객한테 하는 대고객 B2C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B2B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타겟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고요. 결국 어떠한 고객에게 어떤 물건을 어떤 상점의 물건을 사라고 추천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상점에게는 어떤 고객에 접근해서 어떤 제품을 마케팅하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레코멘데이션과 타겟 마케팅은 듀얼리티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다음에 이벤트 프로모션. 많은 소상공인들은 오늘이 뭐 예를 들면 1월 30일인데 오늘은 도대체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거죠? 잘 모르겠죠, 그죠? 2월 1일이 되면 어떤가요? 이게 결국은 소상공인들에게 각각의 날짜와 시간에 따른 이벤트 프로모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AI를 다 갖추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놓은 것이 있고요. 또 많은 소상공인들은 디맨드 포캐스팅, 오늘 얼마나 팔릴 것인가, 내일 얼마나 팔릴 것인가, 내가 얼마나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AI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AI 레코멘데이션의 결과를 모아서 그것을 오히려 디맨드 포캐스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트 브레인스토밍,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로제 떡볶이라는 것이 로제 치킨 세트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물건이었는데 어느 날 저희 AI 시스템이 로제 치킨 세트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브레인스토밍에 사용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그 데이터를 많이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데이터를 뺏어가지 않고 결국은 오히려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AI를 개발해서 서로 통합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컨택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이런 익스클루시브한 플랫폼들은 독점 플랫폼들은 소상공인들한테 고객 접점을 주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쉐어링 플랫폼은 이제 풀어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커스터머들과 컨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뭐 BBQ라든가 세븐일레븐 또 울산과 이렇게 많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 실현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연구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카카오 택시를 약간 비판하면서 어떤 알고리즘이 고객의 그 목표를 달성시켜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디지털 미라고 부르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엠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Aim, Measure, Predict, Evaluate, Recommend의 약자인데요. 디지털 미 서비스라는 건 어떤 개인의 상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제 너무 과격한 운동하지 마세요. 뭐 번지 점프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얌전히 살면 굉장히 오래 산다는 좀 말이 있죠. AI가 발전할수록 AI가 우리의 헬스와 뷰티와 이런 것들을 많이 관리해 줄 것입니다. 결국 이런 디지털 미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텐데요. 어떤 사람의 건강, 뷰티, 뭐 또 파이낸셜 스테이터스, 그다음에 정신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죠. 그런 것을 관리하는 대신 내 데이터를 다 여러분들 그 회사에 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디지털 미 서비스를 하는 대가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결국 사용자가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면 그 사용자의 상태를 측정하고 사용자의 다음 상태를 예측해서 그 예측 상태가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보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적절한 액션을 레커멘데이션하는 그런 방법론을 했는데요. 한국에 정말 뭐 글로벌하게 리딩하고 있는 에듀테크 회사가 있죠. 리드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자문을 한 적도 있는 회사인데 리드라는 회사는 지금 글로벌 뭐 탑 퍼스트, 탑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리드가 에드넷이라는 데이터를 공개해서 챌린지를 갖기도 했는데요. 저도 이 데이터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이 나왔습니다. 리드의 그 알고리즘을 잠깐 소개할게요. 여기서 영어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자기랑 가장 비슷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자기랑 가장 비슷한 사람이 틀린 문제를 내가 추천받는 게 좋겠습니까? 맞은 문제를 추천받는 게 좋겠습니까? 맞은 문제라고 말씀하신 분은 되게 착한 선생님이세요. 심성이 좋습니다. 근데 리드는 철저하게 틀린 문제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선생님과 가깝죠. 어떤 학생과 가장 비슷한 실력의 사람을 찾아서 그 친구가 틀린 문제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틀린 문제가 여러 개라면 어떤 틀린 문제를 추천해야 되겠습니까? 틀린 문제 중에서도 저희가 연구한 바로는 틀린 문제 중에 그래도 이 사용자가 가장 맞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추천하는 것이 그 사용자를 북돋아 주면서 그 사용자의 실력을 빨리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디지털 미 알고리즘에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일종의 천기 누설을 한 셈인데요. 저희가 그런 거 가지고 현재는 이제 헬스 데이터 가지고 또 이건 영어 시험 문제 데이터였는데 헬스 데이터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연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또 모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디지털 미에서 스킨 에이징이라든가 뭐 비만, 그다음에 탈모, 그다음에 혈압, 그다음에 당뇨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요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는 점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디지털 미 플랫폼이 사용자 중심적으로 형성될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뭐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왼쪽에 보면 너가 지금 피부 관리 안 하면 앞으로 20년은 이렇게 늙을 거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피부 관리를 하면 가운데처럼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어떤 액션을 제공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업자들과 연결되는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만이라든가 탈모, 혈압, 그다음에 혈당 이런 데 사용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헬스와 뷰티와 파이낸스와 많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미 플랫폼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다 줄 것인가?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 데이터는 나한테 있어야 된다. 그런 형태로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역시 AI 공유가 들어가는 거죠. 각 개인은 디바이스에서 자기 데이터 또는 데이터는 자기 퍼스널 클라우드에 있고 알고리즘 AI가 공유되면서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을 저희 회사나 오늘 모인 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UCI 포럼을 결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회사들을 다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현재 어떠한 스테이터스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 그림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든 데이터라 지금 여기에는 막 이름이 막 뒤죽박죽 저희가 섞어놨어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UCI 그로스 펀드가 만약에 결성된다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자리에서 나왔지만 자동차나 컴퓨터나 미디어가 처음엔 다 거대 기업의 손이었고 부자들의 손이었죠. 자동차도 처음에는 귀족들의 레저용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헨리 포드가 나와서 2달 월급만 모으면 살 수 있는 자동차 포드 모델, T 모델을 만듦으로써 자동차의 대중화가 일어났고요. 컴퓨터는 잘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의 기여로 인해서 퍼스널 컴퓨터 또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예전엔 매스 미디어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소셜 미디어, 개인이 미디어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왔고요. AI도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유르겐 슈미트 후버 교수의 비전과 더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AI에서도 분업이 일어나야 된다. 아담 스미스가 혼자 집에서 핀을 만들면 하루에 20개밖에 만들지 못하지만 20명이 같이 일하면 10명이 같이 일하면 4,800개의 핀을 혼자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우리가 결국은 1차 산업혁명이 머티리얼이 철도를 통해서 움직였고 2차 산업혁명이 전기가 파워라인을 통해서 움직였고 3차 산업혁명이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움직였다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은 결국 AI가 움직여 나가는 AI가 쉐어링되고 AI가 움직여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오버했는데요. 결국은 어떤 개인이 AI를 소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 기초는 어디에 있냐면 그 데이터도 개인이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나의 데이터로 내가 AI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그 AI가 성능이 좋을 리가 없죠. 결국은 그 AI는 서로 공유되어서 증폭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AI가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개인으로 얘기했지만 꼭 개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사회 주체가 이러한 형태의 패러다임으로 갈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교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데이터의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데이터를 어떤 사람한테 주는데 그 사람이 그걸로 돈을 벌면 좀 약이 오르겠죠. 알라스카를 팔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누가 파는 거죠?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라스카를 미국에 팔아가지고 알라스카가 그렇게 밸류어블하게 됐으니 얼마나 약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혹시 어떤 사람한테 팔았을 때 그 데이터 가지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돈을 벌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데이터를 파는데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파는 시장이 아니라 데이터는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데이터에 액세스하게 해주는 것을 허락하면서 돈을 버는 그것이 진정한 데이터의 교환 시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많이 지체 죄송하고요. UCAI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 영수증, 그냥 버릴 수 있는 그 영수증에서
그야말로 이제 AI 그 쉐어링이란 또 특히 이제 그 챗 GPT 그 자연어 처리까지 또 커머스 엔진로 개발한 정말 그 이계정 교수님의 그 천재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저 강연이었다 생각해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저 유르겐 후안 우리 후보 또 교수님께서는 AI for all이라는 또 주제를 해서 AI가 모든 사람에게 써야 된다는데 그런 말씀하셨고 또 박경량 또 의장님께서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까지 비유해 가면서 AI가 모두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써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후안 자르테 그 박사님께서도 정말 데이터 공유 없이 금융 범죄를 예방하자 또 그런 연합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제 이경전 교수님도 그야말로 데이터 쉐어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AI 쉐어링을 통해서 본더 이 유저 센트릭을 좀 활성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네 분의 그 기조연설 또 사례 발표하는 분들이 다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한번 박수 한번 환기 한번 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패널 그 순서입니다. 오늘 그 패널의 좌장으로는 한상만 한국경영학교 회장님이 맡아주시고 토론자로는 박경량 하레스 인포텍 대표이사님 또 이경전 교수님 그리고 혹시 박호진 사무총장 오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영님 부산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 이사장님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5명이 그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자리가 좀 준비됐기 때문에 현재 방금 그 호명하신 분께서는 지금 자리에 앉아서 착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을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그 패널 토론은 한 뭐 20분 내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그 3, 4분으로 한정해서 좀 임팩트 있게 그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패널 토론 사회를 맡은 한국경영학회 회장 한상만입니다. 저희들이 20분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패널 토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인사이트를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패널 토의에서 이제 크게는 저희들이 여쭤보고자 하는 질문이 이런 그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왜 거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이런 이제 큰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우선은 제 바로 곁에 계시는 최형님 부산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의 이사장님께는 제가 우선 질문들을 5분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그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 특히 이 사용자 중심의 AI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부산 시민의 개인 어떤 사용자 중심의 AI의 관점에서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끝으로 가서 이제 서울에서 디지털 재단 서울시의 이제 디지털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강효식 이사장님께는 서울시의 그런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사용자 중심의 AI가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하고 있는지 할 것인지 거기에 그게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인지를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앉아 계시는 박호진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사무총장님께 세 번째 마이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런 전망에 대한 부분인데요.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특히 이런 사용자 중심의 AI가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프랜차이즈 산업의 관점에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방금 전에 사실 오랫동안 말씀을 이미 다 주셨긴 했습니다만 이경전 교수님께 오늘 키노트 스피치를 하신 위르겐 슈미트 후보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AI for All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위르겐 슈미트 후보 교수님께서는 이 데이터의 그 에코시스템
데이터의 가치를 정말로 알고 데이터를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데이터 마켓과 같은 데이터 에코시스템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의 이제 향후의 어떤 발전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자 중심의 AI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카이 포럼의 공동의장을 맡고 계시는 박경양 회장님께서는 유카이 포럼의 향후 이제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마이크를 최영림 부산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 이사장님께로 넘기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최형님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부산에서 부산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 모임을 만들어서 부산의 어떤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은 2030 아까 이제 우리 이경정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2030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히 박형준 시장님이 부산시장으로 되시면서 먼저 내세웠던 것이 이 부산을 AI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해서 2030년까지 부산이 그런 어떤 모범적인 AI 도시로 선도 도시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그러한 AI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간단한 ISP 작업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AI 쪽에 최고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옆에 계시는 이경전 교수님을 그 부산시 AI 고문으로 이렇게 영입하셨고 또 그러한 AI 발전 계획을 만드는데 또 그 이경정 교수님께 큰 역할을 맡기셨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계략적인 그림은 나왔고 이제 그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에서 정책을 개발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떤 기본적인 그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AI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그 시와 시민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조직으로 모임으로 만든 것이 바로 부산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유카이 그 사용자 중심 그리고 특히 이경정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AI 공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부산도 지금 AI 공유를 위한 그런 구체적인 정책들을 지금 만들어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걸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런 포럼이 결성됨에 따라서 아마 그러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맞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앞으로 좀 만들어내 주시고 그것이 또 부산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또 저희들도 역할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우리 부산이 뭐 특히 2030 엑스포가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좀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면은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된다면은 부산이 또 AI 도시로 가는데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하나의 시범 도시로 간다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네, 부산을 엑스포 2030의 유치 도시가 되어서
AI를 선도하는 도시로 우뚝 서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에서 서울로 우리가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강효식 이사장님. 네, 부산 찍고 이제 서울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이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개인 편차에 따라서 유저 센트릭, 사용자 중심 AI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생소하신 분도 있고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학생 때 돌이켜보면 공부할 때 모르면 그 단어를 자꾸 외우다 보면 그냥 단어에 익숙해지면 그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처음 생소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제 끝나고도 우리 이제 유튜브 또 이경전 경전 TV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유비 플랫폼에 검색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언론상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도 작년에 이제 그런 유저 센트릭 얘기할 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접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 토론이나 또 발표 쭉 보시면 알겠지만 뭐 네 분의 생각 일치하잖아요. 그 우리 후안 자르테 또 이제 미국에 계시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는 또 우리 위르겐 교수님의 말씀들 또 이경정 교수 말씀 다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대세는 걸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빅테크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그 기로에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또 메타버스 플랫폼이 뭐 사실 여러 가지 트렌드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기존의 AI에서 비욘드 AI 또 다른 그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그 시점에 있습니다. 특히 저는 미래를 이해하는 자가 그 앞으로 미래를 리딩한다 하는 그런 미래학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경정 교수나 우리 이제 박경장 의장님은 이 개념을 처음에 이제 설립하고 이제 구체화하고 최근에 이제 커머스 엔진 조금 후에는 또 이제 디지털 미 서비스까지 이제 굉장히 그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이분들은 이제 미래를 이해하기 때문에 리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유저 센트릭이라는 그 버스에 같이 올라타셔서 미래를 먼저 탐험하시면 좋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서울시와 그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이라는 그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바로 이제 디지털 약자 해서 바로 디지털 격차 해소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유저 센트릭의 비전 선언문 아까 발표했다시피 그 중에 실천 과제 하나가 바로 디지털 격차 해소입니다. 바로 이제 디바이스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용에 대한 뭐 격차도 있겠지만 AI라는 좀 더 큰 차원의 그 격차를 해소해서 전 세계가 지역 구분 없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서울도 서울 시민들이 AI로 격차 없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소상공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저 울산 페달을 하는 것처럼 그 많은 그 소상공인들이 어떤 그 고객들의 정보를 통해서 매출을 또 예측할 수 있고 거기든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사용자 역시 그 추천을 통해서 걔네 편익을 도모하는 이런 부분도 그 공적 영역에서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여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시의 비전이 매력 동행 도시라고 말씀 주셨고 거기에 중요한 축이 디지털 격차의 해소고 또 그런 디지털 격차의 해소에 사용자 중심 AI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산업으로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의 박호진 사무총장님께 한번 프랜차이즈 산업에서의 이런 사용자 중심 AI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그 슈미트 휴버 교수님 키노트 스피치를 들으면서요, 저는 니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니체가 신이 죽었다 하면서 죽은 신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초인이 돼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AI가 슈퍼 휴먼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세상에서는 또 인간이 또 뭐가 돼야 될지 잘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저희 협회에서 그 작년에 그 세계 프랜차이즈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저희 옆에 계신 이경림 교수님께서 그 AI 쉐어링에 대해서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연사로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한 10년 전쯤에 열렸던
세계 프랜차이즈 총회에서 그때 그 모바일 그 구글에 있는 부사장이 키노트 스피치를 하면서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모든 상거래는 이 조그만 핸드폰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당시에는 뭐 전혀 온라인 거래가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본인이 깜짝 충격을 받고 본인이 이제 돌아와서 국내에 돌아와서 그런 모바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고 본인이 말씀하셔서 앞으로 우리 그 세계 상공인들한테 프랜차이즈들한테 뭐를 보여줄까 미래를 보여줄까 하다가 우리가 그 AI 쉐어링을 갖다가 이것이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이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곧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우리 그 소상공인들의 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알다시피 뭐 배달이 없이는 이제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상공인들은 소비자를 다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가게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주문을 하는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어떤 분들이 언제 뭘 드시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배민과 요기요 같은 배달 플랫폼한테 뺏겨버려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어떤 분들이 주문하시는지조차도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그 음식 요리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져들어 있는데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그 고객 정보를 갖다가 고객의 정보의 생산자인 기업과 그 점포 그 가맹점집에 돌려달라고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과거 그런 그 온라인 규제에 관한 법률들 그 정보를 갖다 발의해서 하고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이게 규제 혁신을 갖다 방해한다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정부 규제를 통한 방법보다는 어떤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자는 아까 우리 박경현 교수님 그 회장님의 말씀이 아주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모임을 갖다 좀 참석해 달라고 저희 회원사들한테 그 초청을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되게 쭉 보니까 금융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들 오셔서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외식업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처음에 사실 우리 온라인 그 상거래에서도 거의 저희들은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빠르게 또 그 급속도로 그 온라인 쪽으로 넘어간 게 바로 외식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지금 그 BBQ라든지 뭐 한솥이라든지 몇 군데 그런 선도적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을 텐데 그분들이 성공적인 그런 모델을 갖다가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저희 프랜차이즈 그리고 외식업종에서도 이런 AI 쉐어링하고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찾고 그다음에 그걸 대안으로 새로운 그 경영 기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마 그건 하나가 굉장히 그 성공적 사례가 보여진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그동안에 이제 정부 규제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접근보다는 이제는 이러한 AI 쉐어링과 같은 새로운 혁신을 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앞으로 전망하고 계시다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경전 교수님께는 오늘 키노트 스피치를 하신 윌겐 슈미트 후보 교수님과의 연계성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데이터 마켓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끝 부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데이터를 직접 옮기는 방식보다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대가를 받는 형태가 훨씬 더 이제 거래할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죠. 아까 제가 알래스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슈미트 휴버 교수님이 이제 그 오메가라는 개념을 말씀하셔서 상당히 이제 특이점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특이점 반대론자여서 사실은 슈미트 휴버 교수의 어떤
2030년 또는 2040년에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동의하지 않는 편인데, 우리가 늘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그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뭐 이벤트 끝나면 또 스미트 후보 교수와 좀 토론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제 휴먼 도미네이트된 시대가 마감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되고, 그렇지만 저는 결국 그 컨트롤을 휴먼이 가지게 될 거라고 보는 편이고, 그것을 이제 예측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하는 그 유카이 이 노력도 결국은 그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데이터와 AI를 둘 다 독점하는 그러한 형태에서 경제 주체가 나타나기보다는 데이터는 각 개인과 각 조직이 분산돼서 가지고 있고,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그러한 어떤 시장 경제 체제가 훨씬 더 바람직하고, 그런 걸 통해서 사회 모든 주체 인텔리전스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어떤 도미넌트한 AI 시스템이 있고 어떤 슈퍼 후면 AI가 있어서 그것이 뭐 인류를 지배하고 나머지 인류는 그냥 뭐 노예처럼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설명은 적합하지 않다. 네, 물론 슈미트 후보 교수가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오히려 어떤 새로운 신세계처럼 우리가 기계가 어떤 우주를 더 탐험하고 더 많은 자원을 인류를 위해서 개발해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는 이해는 하는데요. 혹시 제가 제 말에 대해서 슈미트 후보 교수님이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 don't have. 사실 더 첨언할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다, 뭐 인간이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래는 지금 아놀드 슈워츠네거의 터미네이터와 같은 그런 영화와는 다른 미래가 될 것입니다. 로봇이 악당 역할을 맡는 영화들이 많은데요. 슈퍼휴먼 AI가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휴먼 AI의 문명이 한 가지 AI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 수억 개, 수십억 개의 AI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명이 나와서 뭐 인간이 노예로 전락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AI나 로봇은 인간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역방향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보다 더 나이가 많아도,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지능을 가진 그런 종이 나타난다 해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더 개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개미를 박멸하진 않잖아요. 개미가 숲속에도 살고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미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소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이제 뭐 개미 알을 이제 박멸한다라든지 그런 화학 전쟁을 개미를 상대로 펼치고 있지만, 그게 정말 소수의 개미에 대한 그런 대항이고 나머지 개미들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능을 가진 그런 종이 자기와 동종에 관심을 가지지 이종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목표를 공유하면 협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게 가능하죠.
뭐 가족을 구성할 수 있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경쟁, 경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슈니첼이 하나밖에 없다. 근데 2명이 먹고 싶다. 근데 양보하기 싫다. 그러면 그 슈니첼 간식을 두고 서로 전쟁을 벌이는 거겠죠.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종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CEO들은 다른 CEO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유사한 업종의 CEO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7세 여아들은 다른 7세 여아에게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람쥐는 또 다른 다람쥐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슈퍼휴먼 AI는 미래에도 다른 슈퍼휴먼 AI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지 다람쥐도 인간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비관할 필요 없고요. 슈퍼휴먼 AI가 인간에게 뭘 한다라고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네, 감사합니다. There's a really a very prompt response from you. 네, 이렇게 즉각적으로 훌륭한 답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것처럼 우리현 교수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새로운 인사이트는 우리 인류가 태어난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난 것처럼 AI가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나서 또 하나의 시빌라이제이션이 형성돼 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또 하나의 그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공동 의장을 맡고 계시는 박경양 의장님께서 유저 센트릭 AI 유카이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2016년 서울대에서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에 의한 새로운 인간 중심 사회, 차세대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가진 생각은 사람이 만든 이러한 기술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또 사람을 더 행복하고 사람을 더 스마트하게 하고 사람을 더 인생을 아주 즐겁게 살아가는 길로 안내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러한 인공지능, 우리 유르겐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이 슈퍼휴먼 AI 같은 놀랄만한 이런 인공지능의 기술이 결국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2016년도에 발표를 했고 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이러한 이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 국내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공유가 돼서 또 이런 포럼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각 곳에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노력을 함께 경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가깝게는 바로 이러한 장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국내에서 시작하고 또 글로벌하게 확장을 해서 전 세계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이 포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바로 착수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은 우리가 첫 발자국을 이제 첫 발걸음을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는 미래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창립 세미나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